시청자 여러분, 혹시 가난한 자의 금이라는 말 들어봤어? 바로 은을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투자 고수들은 은을 다르게 불러. 바로 악마의 금속이라고 말이지. 한번 오를 때 미친 듯이 폭등해서 인생 역전을 시켜주기도 하지만 떨어질 땐 뒤도 안 돌아보고 내리꽂아 영혼까지 털어버리기 때문이야. 최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많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은을 쳐다보고 있어. 과연 은은 지금 저평가된 기회의 땅일까? 아니면 영원한 만년 유망주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은의 역사부터 금과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유튜버들 사이에서 도는 은광산 고갈론의 진실, 마지막으로 세금 없이 현명하게 은을 모으는 방법까지 10분 동안 아주 깊고 치밀하게 분석해 줄게. 이 영상 끝까지 보면 은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야. 먼저 은의 정체성부터 확실히 하자. 은은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진짜 돈이었어. 사실 인류 역사에서 금보다 더 많이 쓰인 화폐는 은이야. 성경에서도, 로마 시대에도, 심지어 조선 시대의 상평통보 이전에도 은은 교환의 기준이었지. 그런데 19세기 말 전 세계가 금본위제로 넘어가면서 은은 화폐의 왕좌에서 내려오게 돼. 이때부터 은의 운명은 두 갈래로 찢어져. 절반은 여전히 귀금속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산업 여군이 된 거야. 이게 금과 가장 큰 차이야. 금은 캐내면 90% 이상이 금고나 장신구로 보관돼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은은 전체 수요의 50%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여. 스마트폰, 전기차, 태양광 패널, 미사일 칩. 한마디로 쓰고 나서 사라지는 금속이라는 거지. 많은 사람이 경제가 불안하면 금이나 은을 사라고 해. 맞아. 둘 다 안전자산의 성격이 있어.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해. 첫째, 변동성이야. 금이 1% 오르면 은은 2에서 3% 오르는 경향이 있어. 반대로 떨어질 때도 2에서 3배 더 빨리 떨어져. 그래서 은은 베타가 높은 금이라고도 불려. 심장이 약한 사람은 은 투자하다가 잠 못 잘 수도 있어. 둘째, 경기 민감도야. 금은 경제가 망가질 때 빛을 발해. 공포를 먹고 자라지. 하지만 은은 산업재 성격이 강해서 경제가 너무 망가져서 공장이 멈추면 은 수요도 줄어들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 즉, 은은 인플레이션에 강하지만 디플레이션에는 금보다 약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어. 셋째, 금운비. 이건 투자 지표로 아주 중요해. 금 1온스로 은 몇 온스를 살 수 있느냐는 건데 역사적 평균은 약 60대 1 정도야. 그런데 이 비율이 80을 넘어가면 은이 너무 싸다, 40 밑으로 가면 은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 지금 이 비율이 어디에 있는지 꼭 체크해봐.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은광산 10년 개발 정지설에 대해 깊게 파고들어보자. 유튜버 땡땡땡님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가 공급 부족을 외치는데 이게 진짜일까? 핵심은 이거야. 은은 새빵살이 신세야. 전 세계 은의 70% 이상은 은광산이 아니라 구리, 아연, 납광산에서 부산물로 캐져. 이게 무슨 말이냐? 은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구리 가격이 떨어져서 구리광산이 문을 닫으면 은 생산도 강제로 줄어든다는 거야. 지난 10년간 1차 은광산 개발 투자는 정말 저조했어. 광산 기업들이 돈이 안 되니까 탐사를 안 했거든. 새로 발견해서 생산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지난 10년간 씨를 안 뿌렸으니 앞으로 거둘 열매가 없는 건 팩트야. 반면에 수요는 폭발하고 있어. 특히 태양광과 AI 반도체가 은을 빨아들이고 있어. 태양광 패널 효율을 높이려면 은이 더 많이 들어가야 하거든. 작년 통계만 봐도 은은 4년에서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야. 창고에 쌓아둔 재고를 털어서 쓰고 있다는 뜻이지. 이 재고가 바닥나는 순간 가격은 스프링처럼 튀어오를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은 가격은 지난 40년 전 최고점 $50를 시원하게 못 뚫을까? 여기서 음모론 같지만 실제 했던 가격 조작설 이야기가 나와. 실제로 JP모건 등 거대 은행들이 선물 시장에서 허위 주문을 넣어 가격을 짓누르다가 벌금을 문 적이 있어. 사람들은 이걸 보고 종이 은이 실물 은 가격을 왜곡한다고 말해. 선물 시장 거래량이 실제 은 생산량의 수백 배가 넘으니까 시중의 평판은 극과 극이야. 한쪽에서는 은행들이 숏 포지션으로 누르고 있어서 절대 못 간다고 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누르는 힘이 한계에 다다랐다. 숏 스퀴즈가 터지면 게임스탑 사태처럼 폭등할 것이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 내 분석은 이거야. 조작이든 억제든 결국 실물 부족 앞에서는 장사 없다. 런던과 뉴욕 창고의 실물 은 재고가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종이로 가격을 누르는 것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신호가 보여.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 은은 금보다 사는 방법이 까다로워. 잘못 사면 사자마자 마이너스 20% 손해보고 시작할 수 있어. 실물은 비상사태 대비용으론 최고야. 집에 1kg 실버바 하나 있으면 든든하지. 하지만 한국에선 부가가치세 10%가 붙어. 살 때 이미 10% 손해고 수수료까지 하면 15%에서 20%가 올라야 본전이야. 장기 보유나 수집 목적이 아니면 비추천. 은 통장 앤드 ETF. 편리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어. 하지만 배당 소득세 15.4%를 내야 하고 ETF는 운용 보수가 나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금융 위기가 와서 증권사가 망하면 내 은도 사라질 수 있다는 신용 리스크가 있어. KRX 금은 시장. 증권사 어플에서 금 현물 탭 옆에 보면 KRX 금 시장이 있는데, 은은 아직 현물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거나 선물로 연결된 경우가 많아. 현재 KRX엔 금 현물만 있고 은 현물은 없음. 대안으로 은 통장이나 미국 주식 계좌가 있다면 PSLV라는 ETF를 추천해. 이건 실제 은을 창고에 보관해주는 상품이라 종이 은 리스크가 적어. 정리하면 단타는 미국 ETF SLV, 장기 보유 및 위기 대비는 실물 소량, 가장 무난한 건 PSLV 같은 실물 기반 ETF야. 오늘은 은에 대해 아주 깊게 파봤어. 은은 분명 매력적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애증의 대상이야. 땡땡땡님 말처럼 광산 개발이 안 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당장 내일 폭등한다고 보장할 순 없어. 하지만 역사적으로 금이 뛸 때 은은 뒤늦게 출발해서 더 높이 뛰었다는 사실, 그리고 친환경 시대에 은 없이는 아무것도 못 만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는 변하지 않아.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없어도 된다 생각하는 돈으로 묻어두고 잊어버린다면 언젠가 은이 악마의 미소가 아니라 천사의 미소를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다음에 더 깊은 돈 이야기로 돌아올게. 그럼 안녕.